안녕하세요. 북튜버 토리코나입니다. 오늘은 책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한글을 다루면서 통역사로서 번역사로서 한글을 다루면서 끊임없이 맞춤법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너무 나를 짜증나게 하는 그런 한글 맞춤법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지, 나만 어디가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게 지금의 우리 한국 맞춤법이 효율적이지 않다, 혹은 참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의 어떤 의견도 조금 듣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글이 굉장히 위대하긴 하죠. 그런데 그 한글을 다루는 그 맞춤법도 그러한가? 라고 물어보면 저는 진짜 답변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 솔직히 저는 부끄러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목걸이인가? 아무튼 정말 너무너무 들쭉날쭉하고 짓는 사람 마음대로인 대원칙이 전혀 없는 부분들이 꽤 있는, 한글의 맞춤법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는 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장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글을 썼을 때 내 글이 맞냐 안 맞냐를 알기 위해선 정말 모든 단어를 맞춤법 검사기에 돌리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아마 띄어쓰기일 것 같아요. 띄어쓰기가 진짜 들쭉날쭉해요. 그리고 지 맘대로인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대원칙이 있을 때도 있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상황과 좀 많이 안 맞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한국인인데요. 한국인 여러분 띄우시나요? 한국인 이렇게 쓰나요? 안 쓰죠. 하물며 저는 맞춤법 검사기를 해서 한국인 띄워라고 나와도 난 틀리겠어. 그냥 틀리고 말지 이 한국인은 정말 못 띄우겠다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원칙은 있는 경우죠. 원칙은 있는데 너무 우리 실생활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원칙? 한국 쓰고 인회계를 쓴다는 건 조금 느낌이 이상하죠. 좀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한국인의 경우는 그냥 붙여 쓰고요. 맞춤법에서 띄어라고 하지만 너무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붙여 쓰고, 다른 것들은 그래도 조금 덜 자주 보니까 띄우는 게 그래도 덜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프랑스인, 미국인 이렇게 저는 한국인은 붙이고 미국인, 프랑스인, 그리스인 이런 것들은 띄웠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저 그거를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합성어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이제 나만 이렇게 불편하나?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하나의 기사를 제가 찾았습니다. 짓다 라고 하는 동사를 가지고, 여러분, 한숨 짓다와 미소 짓다, 어떤 건 띄우고 어떤 건 붙일까요? 기준은 이걸 합성어로 생각을 하냐 안 하냐입니다. 다른 것들을 조금 더 예를 들어볼까요? 짝 짓다, 눈물 짓다, 마무리 짓다, 이름 짓다, 죄 짓다. 어떤 걸 띄우고 어떤 걸 붙일까요? 자, 죄 짓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죄 짓다는 붙입니다. 합성어로 인정이 돼서 사전에 올라와 있기 때문이죠. 한숨 짓다는 붙입니다. 합성어로 인정돼서 사전에 올라와 있기 때문이죠. 마무리 짓다는 띄웁니다. 마무리 짓다. 미소 짓다는 띄웁니다. 미소 짓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합성어로 인정되지 않아서 사전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합성어로 인정된 건 사전에 올라왔고, 그러면 그것들은 붙여 쓰는 거 알겠어.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럼 어떤 건 도대체 똑같은 짓다인데 어떤 건 합성어로 인정이 되고 어떤 건 합성어로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라는 어떤 대원칙이 없죠. 저만 그렇게 대원칙이 없다고 느끼는 건지 저는 사실 그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분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원칙이 없다 보니까 문법으로 정해놓은 거 있죠. 이건 합성어입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걸 쓸 때마다 찾아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수많은 단어를 일일이 외웠어야 한다면
너무나 비효율적인 일이다. 범용성 있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찾지 않으면 모르고 미리 일부러 외우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너무 들쭉날쭉한,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맞춤법이다라고 제가 조금 좀 세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맞춤법을 틀리게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의무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다룬다고 했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굳이 찾지 않아도 어떤 특정한 대원칙을 기준으로 그냥 막 써도 이 맞춤법이 맞는 게 올바른 맞춤법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계속 해볼게요. 아까 짓다와 관련해서. 농사 짓다는 이게 합성어일까요? 아닐까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붙여 쓴대요. 뭔 기준인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빈도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본다고 해도 말이 안 맞죠. 농사 짓다를 더 자주 쓴다고요? 미소 짓다보다?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눈물 짓다는 합성어로 취급을 해서 붙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진짜 좀 저도 답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뭐냐면 외래어 표기법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일단 외래어 표기법이 정해져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V, 비읍이죠. 애죠. G는 기읍, A는 아, S는 스, 베가스 이렇게 읽으면 되죠. 근데 왜 라스베가스는 라스베이거스일까요? 맥도날드의 상표의 외래어 표기법은 맥도날드입니다. 그런데 왜 도날드는 도널드라고 쓰는 거죠? 난 정말 이런 걸 다룰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한글에 대해서 그렇게 국뽕에 찰 자격이 있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한글과 그 한글을 다루는 맞춤법은 당연히 다른 거긴 한데, 우리가 사실 한글에 대해서 좀 과도한 국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국뽕에 준하게 맞춤법도 조금 일관성 있고 조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아니면 사람들이 덜 틀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A는 분명히 A라고 한데 쓰면서 리차드는 리처드인 거, 베가스는 베가스인데 베이거스라고 아주 유연하게 표기를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래어 표기법은 이러하나 실제로 원어민의 발음과 근접하게 쓰는 것으로 정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로브스터는 그렇게 유연한 문법이라면 랍스터를 로브스터라고 하는 그 원칙주의자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러니까 외래어 표기법에 너무 따른 거죠. lobster, L-O-B, B는 유상 파찰음이기 때문에 B 다음에는 으로 발음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랍이 아니라 로브, 으로 반드시 발음을 해줘야 된다. 그렇대요. 그러면 랍스터 같이 맛있는 음식을 로브스터처럼 맛없게 들리게 만들 만큼 그렇게 원칙을 고수한다면서 왜 베가스는 베가스가 아니라 베이거스인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또 세 번째인데요. 한글 문법을 찾아보면 설명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표기법에 따르면 이러이러하나 어쩌고저쩌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인정합니다. 예외라는 건 기본적으로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많은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한두 개 나오는 게 예외인데, 우리 한글 맞춤법에는 예외가 없는 문법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예외가 대원칙보다 더 큰 것들을 차지하는 예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번째 있죠.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 어떻게 띄어쓰는지. 번째라고 하는 건 차례나 횟수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써야 한대요. 두 번째. 여기서 끝나면 깔끔하죠, 그냥. 좀 우리가 붙여서 쓰는 것 같았는데 글로는 띄어쓴다고 하니까 뭐 다 띄어쓰지 하면 돼요. 그쵸? 그건 뭐 심플하죠.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또 그 다음에 예외가 나와요.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므로 두 번째 말고 두 번째라고 붙여 써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이 웃긴 게 뭐냐면, 차례나 횟수를 나타내는 건 띄어쓰되 순서를 나타내는 건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대요. 차례와 순서는 다른 것이었던가요? 만약에 다르다면 그거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범인들이, 우리 레이맨들이
그 차이를 알까요? I don't know. I don't know. 그리고 또 있어요. 큰 소리. 큰 소리로 말하다. 띄울까요? 붙일까요? 이것도 설명 예술입니다. 목청을 돋워 야단을 치다. 당당히 대하여 말하다. 또는 배심 좋게 장담하거나 사실 이상으로 과장하다의 뜻이면 그걸 합성어로 봐서 큰 소리로 말하다. 이렇게 붙인대요. 그런데 소리 자체가 크다면 큰 소리로 띄운대요. 그러면 두 개 다 하면 어떡해요? 당당히 말하고 배심 좋게 말을 하는데 소리도 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들쭉날쭉 맞춤법 정말 저는 불만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겐지스 강은 붙이고 겐지스 계곡은 띄우고. 그런데 랍스터는 로브스터로 고집을 하다가 한 3, 4년 전인가? 그때 다시 랍스터로 바뀌었습니다. 제대로 된 법칙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뭐 이것도 이제 표준어로 허용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인터넷으로 온라인 그 국어 그 연구소라고 해야 되나? 온라인 국어 어쩌고에 맨날 들어가서 언어가 공식적으로 바뀌는 걸 늘상 확인하지 않는 한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맞춤법을 틀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원칙이 없고 들쭉날쭉 기분 따라 가는 문법이라서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보고 싶었고, 나만 이렇게 이게 좀 이 맞춤법 너무 별로다 싶은 건지도 한번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조금 약간 삐딱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에도 꼭 책과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할 말이 있거나 특히 글과 관련돼서 뭐 할 말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조만간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